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에서 막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이 두 곳에 모두 나가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유세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노진호 기자, 지금은 청주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한 위원장은 제 뒤로 보이는 오창 호수공원 입구에서 청주시 청원구 김수민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장만큼은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 유권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오늘 한 위원장은요, 이 민주당이 거대 야당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을 함께 몰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기고만장하면서 벌써 사회권? 왜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에 쪽쪽 빨아먹으면서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 보고는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 잡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 위원장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여성 혐오성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성희롱 정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위선적이라고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위선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네, 끝으로 선거 앞두고 마지막 주말 유세를 충청으로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한 위원장이 이곳 충청 지역을 다시 찾은 것은 지난 2일 대전 지역을 찾은 지 5일 만입니다. 오늘 한 위원장은 대전 지역의 과학 R&D 예산을 깜짝 놀랄 만큼 대폭 확대하겠다고 충청권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전국의 박빙 지역이 모두 55곳이라고 자체 집계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충청권 박빙 지역이 서울 다음으로만은 13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이자 스윙 보트 지역으로도 불리는 이곳 충청 지역의 표심을 마지막까지 직접 챙겨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곳 오창 호수공원 입구에서 JTBC 노진호입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정주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해식 후보가 출마한 서울 강동을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지만 이곳 천호공원에 많은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로 여당이 강세인 지역들을 갔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대표가 방문한 강남 3구와 경기도 하남 등은 민주당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험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선거구에서 접전 중이라 보고 부동층 표심 찾기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귀하게 키운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식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해도 옹냐옹냐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방치하면 결국 그 자식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악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없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 국정 감시 견제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온갖 악법, 온갖 계약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제도적으로 절단날 것입니다. 그러면요, 종점이죠. 9호선 강동시대를 열고 이 대표는 이곳 일정이 끝나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돌아가 거리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하고 모레 수도권에 집중할 걸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풍부한 행정 경험 그리고 정치 민주당은 경험으로 수도권과 중도층 공약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높은 사전 투표율로 이어진 거라고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정권 심판론을 더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텃밭인 호남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천호공원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거대 양당뿐 아니라 군소 정당들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색정의당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서울 마포구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기후 위기를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려고 하는 녹색정의당입니다. 우영환 새로운 미래 총괄 3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와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광주 광산을 이낙연 후보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장을 찾은 관중에게 인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시민과의 만남을 주제로 서울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여의도와 연남동, 옥수동을 돌며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입니다. 조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석수가 더 필요하다며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유권자들의 민심을 전해드리는 민심 네컷,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과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는 목소리들을 담았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오늘도 민심 네컷 트레일러는 이렇게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민심 네컷엔 어떤 이야기가 담기게 될까요? 유권자들이 국회에 꼭 전하고 싶은 요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어때? 개판이다. 맨날 싸우고 거짓 많음. 매번 실망하고 분노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정치권에 진심으로 바라는 점은 있었습니다. 저출산, 노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뭔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지금 나타난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고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거 전에 공약들을 막 내세우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이런 걸 제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다? 그런 정당이나 그런 후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당을 더 믿고 뽑아주지 않을까, 다음에. 국회 발의되고 난 뒤에 한 5년, 10년은 지나야지 체감이 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간은 좀 더 걸리겠다. 이런 진행 상황을 한번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좀 얼굴 좀 많이 비추시는 분. 국회의원이시더라도 지역에서 뽑아주시잖아요. 저희 옆에 있어야지만 민심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나면 지역의 얼굴에 너무나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요구가 실현되려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은데 올라가기만 가면 갑자기 목에 기분 세갖고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투표하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찍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이제 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정치를 좀 잘 알고 제가 이제 행사 중에 투표권 같은 것도 제대로 행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각 당의 주요 공약들을 저희가 비교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릴 내용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취업 관련 공약들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지지세가 분명하지 않은 2030 청년층을 사로잡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58%, 30대는 35%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청년층을 겨냥한 취업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나쁜 일자리 단속에, 야당은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골자는 취업 단계별 지원입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저임금 40% 수준으로 법정화하고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응시료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현 정부 들어 중단됐는데 이를 복원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취업이 바로 돼서 또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금액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공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취업 절차 보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턴 채용에도 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턴 기간만 연장하는 것도 금지해 이른바 희망 고문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바쁜 일자리에 가서 좀 어떤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좀 낭비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야의 보여주기식 공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둘 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약간 시장이 많이 냉랭하게 얼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좀 많이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녹색정의당은 청년들을 위한 개인 직업훈련 계좌 운영을, 새로운 미래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네, 미국에선 뉴저지에서 지진이 난 뒤로 수십 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진동이 전해졌던 뉴욕에도 별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에 취약한 건물도 많고 대비가 덜 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오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하루 뒤인 6일 오후까지 최소 29차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최소 2,300만 명이 흔들림을 느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We do not have any reports of major impacts to our infrastructure or injuries. But of course, we're still assessing the situation.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고층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뉴욕에서 조금 더 센 지진이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내진 설계 개념이 등장한 1930년대 이전에 지어진 낡은 벽돌 건물과 부서지기 쉬운 콘크리트 건축물이 가장 취약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인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규모 5.2로 파악된 1884년 지진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 다시 한번 뉴욕을 강타할 경우 47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3천억 원의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건물 약 100곳이 무너지고 이재 민 2천여 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미 당국은 추정합니다. The likelihood of aftershocks remain low, but we do remain vigilant, and we ask all New Yorkers to remain vigilant as well.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쇼트트랙의 황대현 선수가 오늘도 레이스 도중 충돌하면서 실격했습니다. 이번엔 박노원 선수와 부딪혔는데요. 올 시즌 황대현과 경쟁하다가 4번 넘어졌던 박지원 선수는 1000m 경기에서는 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110m 트랙을 9바퀴 도는 1000m 경기. 6바퀴째를 돌면서 3위 박노원이 안쪽 코스로 추월하려다 앞서 있던 황대현과 부딪힙니다. 이 몸싸움 과정에서 박노원은 뒤로 밀려났고 황대현은 2위로 결승선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레이스가 끝난 뒤 심판은 박노원의 주행을 막았다며 황대현에게 반칙을 줬습니다. 1000m 성적은 결국 실격 처리. 황대현은 대표 선발전에서도 충돌과 관련한 이슈에 계속 휘말리고 있습니다. 하루 전 500m 준결승전에서도 박지원과 논란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황대현이 안쪽을 파고드는 순간 박지원이 중심을 잃고 뒤로 밀려난 겁니다. 주심은 반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올 시즌 박지원과 4번째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쇼트트랙 월드컵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박지원을 추월하려다 접촉이 있었고 그때마다 박지원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충돌은 두 선수 모두 메달을 못 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무리한 경쟁이 빚어낸 팀킬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대현은 따로 사과했고 빙상연맹까지 진상조사를 해 고의 충돌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황대현이 예선에서 실격 처리된 1000m 경기에서 박지원은 결승까지 올라 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종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대표 1차 선발전은 박지원이 1위, 황대현이 9위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3명을 최종 결정하는 2차 선발전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영원한 국민 디바 가수 인순이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또 걸그룹 5세대
신인 걸그룹을 또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 골든걸스라고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걸스 중에서 만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순입니다. 만내라고 하신 거죠? 네, 맏언니인데 네. 약간 막내 같은. 맞아요. 네. 걸그룹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좀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실감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 꼬마 팬들이 생기면서 이제 호칭도 이제 좀 달라졌어요. 인순 아줌마다 뭐 이게 아니라 골든걸스다 뭐 이렇게. 네. 골저스라고 하더라고요, 팬분들을. 저희 네 팬들이 골저스. 1978년도에 희자매, 그러니까 걸그룹으로 맞습니다.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해보시니까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요. 이제 저희가 노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형 가수는 입도 쫙쫙 벌리면서 막 네. 목젖이 보일 정도로 막 맞아요. 이렇게 파워풀하게. 네, 그리고 막 저 뒤까지 표정이 보일 수 있게 하고 손도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최대한으로 다 뻗고 막 이랬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입도 조그맣게 벌리고 표정 쓰지 말고 손은 뭐 이런 것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는 왜 옮기면서 노래를 합니까? 노래할 때 노래하다가 옆으로 갔다가 자리 까먹어가지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지금 막 근데 전에는 굉장히 심플했거든요. 네. 그냥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 그냥 서서 부르셨죠. 부르면 되는데 지금은 복잡해졌어요. 맞아요. 가사도 너무 많아요. 네. 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너무 완벽하게 소화를 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열심히 연습한 결과. 저는 사실 하이보이 영상 보고 너무 감탄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인순이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 곡의 재해석이다 이런 반응들도 많았는데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hemical high boy. 뭐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게 언제든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설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고 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여가수고요. 노래가 원하는 의상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가 어떤 노래가 나한테 올 때 그 노래에 맞춰서 그 노래에 맞는 복장을 입고 그 노래에 맞는 제스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운동하고 예, 언제든지 하이힐 신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실 인순이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뭐 밤이면 밤마다도 있고 네. 또 거위의 꿈도 있고 혹시 가장 아끼시는 곡이 따로 있을까요? 밤이면 밤마다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 노래는 이제 83년생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왔고 어쨌든 밤이면 밤마다 그럼 제 얼굴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또 사랑을 받았던 인순이 씨가 최근에는 그림책 작가로 또 변신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제 해밀학교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다문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아주 쉬운 단어로 아주 짧게 네.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림책을 만들게 됐어요. 네. 다름과 정체성과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아주 짧지만 깊은 얘기를 썼습니다. 해밀학교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벌써 지금 올해로 11년째인 네, 맞습니다. 거죠, 세우신 지. 네. 다문화 60%, 비다문화 40%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졸업생이 70명 정도 네, 된다고요?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제가 사춘기가 너무 길고 정체성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어머 이제 이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같이 걸어주면 어떨까.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겁니다, 지금.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책도 쓰시면서 다문화로 인해서 직접 겪으셨던 뭐 차별이나 편견 같은 기억들을 되짚어 보셨을 텐데 좀 어떠신가요? 사실 어려운 순간이 많고 제가 풀지 못할 순간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고 내가 아이도 낳아보고 그러면서 이건 누구한테 원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기 때문에 나밖에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태어나졌으니, 기왕에 이 지구에 떨어졌으니 한번 멋있게 살다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부모님 생각하지 말고 너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데뷔하신 지 어느덧 45년이 넘어서 지금 46년째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몇 년 됐는지도 모르겠고 가끔 내 나이 꼽을 때도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젊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네, 아예 본인 모르고 사는 나이를 거? 잊고 살아야 젊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세월을 좀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가장 만개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저는 만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픔조차도 내 만개를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깊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가 일어나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저지르는 스타일이죠. 그게 원천이 어디에서 그렇게 비롯되는 걸까요? 호기심이요.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산티아고도 갔다 왔어요. 오, 맞아요. 네, 800km, 36일. 네. 어떠셨어요? 가보시니? 결국 남는 건 하나였어요. 감사.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체력적으로도. 네, 체력적으로도 감사하고 매일 아침 걸을 때 오늘 또 걸어야 되는구나 하지만 한 발을 내딛게 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 있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요. 저도 언젠간 가보고 싶어요. 강추입니다. 네, 이렇게 또 추천해 주시니까 제가 나중에 가서 인순이 선생님 생각하면서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 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필요한 거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난 호호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다라는 네.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는 것도 그 늙는 그 와중에도 재미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 이렇게 쓰고 정말 재미난 할머니가 되고 네. 그리고 책 읽어주는 할머니가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재미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말씀을 나눠볼수록 사랑이 참 많은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끊임없이 기대되는 우리들의 영원한 디바 인순이 선생님과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건조한 가운데 전국이 맑고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선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